미국 3대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주가를 밀어올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미국 증시는 일단 단기적 조정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자, 어제까지 내려간 그 포인트, 거기가 지지선이다, 이런 의견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때 눌렀다가 다시 또 반등 줬다가 또 다시 뺏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로 많이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하이브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BTS가 이제 하이브의 주식을 100억 원어치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이브 하락의 어떤 요인으로 BTS를 꼽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네, BTS가 매도했다고 해서 하이브가 떨어질 그런 연결고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그런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수기의 아이폰. 사실은 뭐 비수기 진입하는 구간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내년도에는 아이폰이 비수기가 없답니다. 그냥 성수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PCB 기판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수혜주로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월의 첫 번째 주말이기도 하고요. 소비자의 날이에요. 소비자의 날. 이제는 좀 소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또 억지로 좀 끼워 맞춰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1월달 지나가면서 또 11월 마지막 날을 지나면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을 좀 보내셨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부분도 반등으로 연결되니까 또 기분 좋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주말장이니까 또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시면 힘들 것 같고,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오는 것이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제 내마녀가 춤추는 그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만기 때는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상황 볼게요. 일단 상승 출발 다 했었어요. 뭐 나스닥은 좀 하락 출발했었는데, 일단 다우지수는 상승 출발. 그런데 내용이 너무 좋은 게 지금 다우지수가 플러스 1.8% 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상승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도 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른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로 보시면 되냐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자신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간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 또는 저가 매수의 유입,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 내용만 구분해서 본다라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다우지수가 34,000포인트의 지지선 역할을 했던 건 알고 계시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한 600포인트 정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단 뭐 한 번 올랐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보통 여기가 이제 고점에서 들어오는 자리다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이제 숨고르기 라든지 아니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애써 휴게소에 들어왔는데 그냥 화장실만 갔다가 가지는 않잖아요. 감자도 좀 사 먹어야 되고 오징어도 사 먹어야 되고, 이렇게 좀 들렸다가 좀 쉬었다가 차도 한 잔 마시고 뭐 아니면 라면도 하나 끓여 먹고 그리고 나서 출발하시잖아요. 충분히 휴식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래로 들어왔다가 바로 움직이는 경우는 일단 뭐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서, 물량을 충분히 뱉었다라고 생각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서 안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겁니다. 자, 다우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쉬었다 가더라도 국내 증시만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긴 하죠. 네, 어쨌건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돼서 이번 주말장에도 우리나라에는 뭐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지금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사실,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시장 분위기는 괜찮거든요. 근데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나쁘게 했던 것은 역시 뭐 오미크론 거기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항공, 카지노, 에너지 관련주가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델타 항공 9% 올랐고요. 리조트가 1.65%.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급등세를 보이는데, 지금 이제 백악관 쪽에서는 미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출발 24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시켰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에 자꾸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WHO에서 백신을 통해서 여전히 오미크론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응책도 있다. 근데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이자 쪽에서는 100일 안에 백신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여기다 대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아직은 확실성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증상이 매우 경미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네. 아직은 뭐 이게 뭐 중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매우 심각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볍게 감기 증상 정도로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여기 이것을 두고서 이제 이게 우세종으로 변졌을 때 델타를 밀어내고 얘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뭐가 되느냐면 일반 감기로 전환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한 2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 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분석에 따라서 이제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면 오히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더 상황을 봐야 돼요. 그리고 감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위중증 환자나 또는 이제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 감기도 똑같아요.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 원래 있던 증상이 더 심각해야 되거나 그죠 합병증 이런 쪽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지는 거죠. 다만 건강한 그냥 일반적인 표본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때 과거의 수치보다 훨씬 더 이 상황이 좀 경미한 수준으로 들어간다. 눈에 띄게 그렇게 보여진다. 일반 감기 정도의 수준과 비슷하게 된다라고 된다라면 이제는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뭐 종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어차피 계속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위드 코로나가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독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의하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뭐 오미크론의 변이 등장 이것을 해가지고 또 차익 실현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내려간 이유는 사실 별거 없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진행을 시켜야 되겠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좋은데 왜 파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또 새로운 변이 발라서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델타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작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공포심을 주면서 난 이래서 팔아야 되겠어.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다 주가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또 코로나 저렇게 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언론이 한번 이야기해주고 이게 심각하게 한번 달아주고 주가가 위에서 한번 떨어지게 되고 내가 팔게 됐을 때 네 전혀 뭐 꺼릴 게 없는 상황이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위쪽에서 팔아먹는 애들은 다 그렇게 뭔가 명분을 제시하게 됩니다. 뭐 이래서 파는 거야. 좋긴 좋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해요. 좋은데 왜 파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좋은데 왜 파냐? 근데 얘네들은 지금 시장을 완전히 팔아치우는 것이 아니라요. 단기적 과도한 상승에 대한 부분의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밑에서 또 다시 살 거예요. 즉 물량을 위쪽에서 팔아치우고 아래쪽에서 다시 확보하기 위한, 즉 지금은 100개를 팔지만 저 밑에선 120개를 사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9만원까지 탁 찔러 올려놨을 때 그 이후에부터 계속 매도를 치다가 이번에 쿵 떨어지고 나서 다시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위쪽에서 100개 팔았으면 밑에서는 한 120개, 130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도 늘어나고 가격도 더 싸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은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일어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조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을 크게 좀 이렇게 획을 그어줄 수 있는, 시장을 접어버릴 수 있는, 접어버린다 좀 그렇긴 한데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이슈도 있죠. 뭐 리먼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 그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또는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그런 식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2년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큰 게임 체인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그냥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이슈가 뭐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냥 차익 실현이고 저가 매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조정, 이 단기적인 조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단기적 상승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또는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장세 계속 예상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다음 주에는 FOMC도 있겠죠. 지금 12월 달이니까 다음 주인가요? 네, FOMC가 아니라 제가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죠. 뭐 이번 달에 FOMC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연말 시즌이라는 부분, 요 모든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일이 만기일이지만 미국은 그 다음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12월 중반까지는 계속 들락거리는 장세. 그다음에 미국이 팡 치고 넘어가 또 신고가 나와, 그런 재료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뭐 아직은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기에는 뭐 이제 막 계속 치고 올라가기만 할 거야, 계속 올라가기만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시장에 대한 전망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목표치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오르고 내리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 BTS의 그 멤버들 진, RM, J-Hope. 네, 죄송해요. 제가 이제 얘네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네, 이 멤버 3명이서 이제 하이브의 주가를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뭐 48억 원대, 또 한 명은 뭐 18억 원대, 또 한 명은 32억 원대 이렇게 팔았다고 하네요. 그럼 누가 뭐 얼마나 많이 팔았든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를 팔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보다도 이제 그냥 단지 이거죠. 하이브의 주식을 BTS가 팔았어? 사실 BTS는 하이브, 하이브는 BT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하이브의 주식을 BTS가 팔았어? 라는 거. 지금 이게 그 징계를 받았었죠. 그 하이브가 이제 상장하면서 BTS 멤버들에게 이제 사실 지금의 하이브를 있게 한 것은 BTS다 해가지고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스톡옵션 같은 부분인데 이걸 이제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BTS가 팔았다. BTS는 절대 하이브 안 팔 것 같은데 전 세계 아미 팬들도 하이브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BTS가 팔았다.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진 것이 BTS가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진 거랑 BTS가 주식을 판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하이브에 어느 정도 입김이 작용하는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뭐 최대 주주라거나 또는 뭐 대표이사라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멤버잖아요. 그죠?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엔터테이너. 그러니까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가수가 회사의 주식을 팔았어. 나 이 회사가 싫어요.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냥 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그 근무하는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주 판다고 해가지고 뭐 회사에서 내쫓거나 뭐 이런 거 아니죠. 도덕적 문제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요. 최대 주주나 임원진이나 또는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 회사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네, 하이브에 대한 주식을 BTS 멤버가 팔았다. 괜찮아요. 네, 이건 뭐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괜찮은 거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이브의 주가가 최근에 내려간 이유는 뭐가 있느냐? 이 BTS의 국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죠. 네, 모든 해외 입국자들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10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제 자가격리를 시키는 건데, 자가격리가 되면은 이제 뭐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에 한정을 하게 되는 거고, 격리 면제에 대한 부분들은 장례식, 공무 끝.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격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BTS가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콘서트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오더라도 지금 11일 날 진행이 되는 2021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이런 게 있대요. 네, 이런 거에 불참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티스트 일정에 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의 어떤 일정, 이 BTS 일정에 뭔가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좀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하이브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네이버와 합작해가지고 브이라이브라는 것을 이제 뭐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 두나무와 합작을 하면서 또 NFT 관련한 이슈도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근데 하이브의 주가가 실제로 왜 내린 것 같습니까? 뭐 BTS의 일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BTS가 하이브 주식을 팔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NFT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좀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냥 많이 올라서예요. 네,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올라서. BTS 멤버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화 시켰거나, 또는 뭐 돈이 필요해서 현금화 시켰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냥 많이 올라서 판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면 안 팝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올랐어. 왜?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는 아직 주가가 싸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내려갔어. 왜? 지금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큰 악재를 통해서 시장이 이렇게 완벽하게 꺾인다거나 완벽하게 오른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종목 간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거나, 또는 많이 올라온 종목이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런 차익 실현, 그냥 개별적인 그런 어떤 상황,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BTS 때문에 하이브가 떨어졌다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하이브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실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하이브에 대한 전망을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너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향후 주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너무 여기다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면 안 될 것 같죠. 떨어지고 나서 올라올 때, 그럴 때 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뭐 상황 좋대, BTS가 판 거 별거 아니래 얘기 나와서 주가가 반등 나온다고 바로 매수가 들어가시면 또 곤란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내년에는 비수기가 없답니다. 아이폰에서. 뭐 보통 이제 그 계절성이 좀 뚜렷하다라는 어떤 전망이 좀 있었는데, 내년에는 비수기 없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에 따라서 이제 대기 수요가 계속 늘어져 있다,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까지도 주가 상승세가 계속된다. 왜냐면 이제 사실 그냥 물량이 많아가지고 잘 팔리는 것도 좋긴 한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막 매진이 되면 그냥 이거 더 사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게 그런 또 사람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품절시키는 그런 것도 있죠. 품귀 현상, 이런 거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뭔가 작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고, 또 소비에 대한 어떤 패턴들, 지금 경기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비를 한다.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제법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훅 바꾸기는 좀 그런데 이제는 경기 상황이 좀 좋아진다라고 된다면 핸드폰 바꾸고 싶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딱 보시면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지금 거의 2년 정도 지났거든요. 핸드폰 한번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네,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네, 하여튼 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휴대폰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기가 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을 제공하는 LG노텍, 그 다음에 PCB, FPCB라고 하죠. 연성회로기판, 요쪽을 제공하는 BH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카메라 관련해서는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쓰이는 게 많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LG노텍 주가가 요즘에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약간 변동성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흐름이 좋죠. BH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인데 너무 오르면 또 안 돼요.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에 올라가는 과정에 있으면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에 올라가는 부분에서 덥석 물게 되면 떨어지는 시점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구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참고하시고 여기서 하나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UBS 뭐 이런 애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아마존의 주가를 상향 조정, 목표 가격을 상향했습니다.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 자회사죠. 알파벳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다. 자,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제 뭐 하나는 클라우드지만 지금 유통 관련한 아마존의 주가를 이제 더 상향 조정시켰다.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플도 지금 최근에 또 장중 신고가 나오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점점 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부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대기 물량이 쌓여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물건이 적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거는 남아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힌트를 가지고 보시면 경기가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이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고 이 상태만 유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와의 어떤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뭐 시총 차이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한 10배 차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뭔가 삼성전자도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조금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미국이 저가 매수를 통한 상승 마감이다라고 하지만 약간의 안도감 같은 거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내린 것에 대한 그런 반발 매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BTS가 하이브 주식을 팔면서 하이브가 이제 주가가 빠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지만 BTS가 팔아먹는 거랑은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대신에 하이브가 내려간 이유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콘서트 일정이 어쩌니 아니면 뭐가 어쩌니 뭐 앞으로 전망은 좋냐 나쁘냐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단기에 많이 올랐냐 안 올랐냐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좌우되었다. 그 장기적 전망은요 아주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살펴보실 것은 단기적 떨어진 이유를 찾으신다면 그냥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길게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콘서트도 하게 되고 상황도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성수기의 아이폰 지금 비수기가 없다는 아이폰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비수기가 없다. 그러니까 뭐 물량이 계속해서 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물량이 계속해서 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네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외국가의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이 유통업체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알파벳 뭐 이런 클라우드 업체 이런 기업들의 어떤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의 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좋아진다면 저평가가 심한 곳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면 대형 우량주가 정답이다. 소액 투자자라면 여윳돈인지 냉정히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 배당을 기대할 건지 차익을 노릴 건지에 대한 맞춤 투자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칙, 자기만의 원칙. 네. 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뭘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난 리스크 감당할 수 없어. 마이너스 5%든 10%든 아니면 손해보는 거 절대로 못 참겠어. 그런 분들은 대형주에 담아가지고 그냥 묻어버리시면은 어떻게든 수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셔도 되는 거고, 또 내가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 이런 부분들, 또는 내가 지금 현재 여윳돈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다 투자 전략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 또 나의 투자 성향 등등등을 고려해가지고 나만의 투자 기준, 나의 투자 원칙을 세워라. 이 부분이 오늘 주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절대 흔들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장기 투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면 부담될 것도 없으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주말장의 변동성이 약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느긋하게, 조금 더 여유있게 대응하시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장이 올라가면 마음이 급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또 그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유있게 투자를 잘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어차피 시장은 우상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표 지점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